주요 뉴스입니다.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공조부는 비상계엄을 전후해 관련자들과 어떤 통화를 했는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서류 수령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할지 오늘 입장을 발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내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을 초토화하려 하고 있다며 법박을 중단하라고 반발했습니다. 주말에 시작된 영하권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와 강원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추위는 모레 크리스마스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굿모닝 MBN은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탄핵 정국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가 함께 만든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이 군과 경찰, 국정원 관계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계엄 관련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이 쏟아졌었는데요. 통화 내역 분석으로 이 증언들의 실체가 확인될지 주목됩니다. 오늘 첫 소식은 장동건 기자입니다.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통신영장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신청한 뒤 공수처가 청구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자마자 집행됐습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 대통령이 누구와 얼마나 자주 통화했는지 살펴보고 내란 혐의의 공모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이번에 분석 중인 통화 내역은 윤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로 공조부는 중요 지시를 내린 비화폰 확보도 계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경찰 특수단은 또 조사 과정에서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 직후 윤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지시 문건도 확보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지난 13일 국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참고하라며 접은 종이 한 장을 줬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 자금을 이렇게 유동성 같은 확보를 잘해라 이거 고문장만 기억이 납니다. 그런 한두 개 정도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특수단이 확보한 이 문건에는 국회 운영비를 끊고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편성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자 12명 중 10명을 조사한 특수단은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국무회의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통지서와 출석 요구서 같은 서류들을 받지 않고 있는데요. 서류가 전달되지 않으면서 오는 27일 금요일에 예정된 첫 번째 변론이 연기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대통령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있는 지금 상황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홍지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부터 헌법재판소가 보낸 서류들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접수 통지서와 준비 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 통지서의 출석 요구서까지 모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관저는 경호처 수취 거절, 대통령실은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입니다. 추가로 접수된 서면은 없습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 서류들을 바로 받은 것과는 크게 대조됩니다. 윤 대통령이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을 펼치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변호인단 구성될 때까지 시간을 좀 끌겠다. 그래야 이제 제대로 방어할 거 아니냐. 이런 측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류 송달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인데 현행법상 고의로 거부하면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우편 발송을 송달 시점으로 보거나 서류를 두고 오고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송달 결정도 가능합니다. 헌재는 오는 27일 예정된 변론 준비 절차를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인데 오늘 송달 간주 여부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공수처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윤석열 대통령의 소환을 준비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대부분의 직원들이 출근해서 대통령의 조사를 대비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은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20일 특급 우편과 전자공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 요청을 통보했습니다. 요청일은 성탄절인 25일 오전 10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출석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난 주말에도 출근해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와 기록들을 정리하고 종합하면서 소환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일 구속된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구속 후 처음으로 조사하는 등 대통령 소환에 앞서 혐의 다지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소환 통보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공문조차 열람하지 않는 등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출석 여부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보다 머지않은 시기에 대통령께서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면 윤 대통령 측이 지난주 초부터 언급했던 변호인단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이를 이유로 거절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24일인 내일까지 2개의 특검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탄핵으로 즉시 책임을 묻겠다면서 최후 통첩을 보냈는데요. 그동안 한덕수 권한대행의 농업, 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왔던 민주당이 이제는 탄핵으로 대응하겠다고 강하게 예고한 겁니다. 먼저 이교욱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내일까지 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심장한 말도 덧붙였습니다.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 의뢰 그리고 특검 공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을 의미하는 거냐는 취지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당초 총리실은 특검법 공포에 대해 31일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특검의 빠른 발족이 필요하다며 당장 내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하라고 앞당긴 겁니다. 민주당은 여야정 국정안정협의체를 당대표급이 아니라 원내대표급으로 낮춰 운영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받을 뜻이 없음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단순 실무 여야정 협의로 협의체 기능을 한정해 국민의 명령을 훼손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최종 목표가 윤석열 옹호에 있지 않습니까? 국정안전협의체라고 하는 타이틀을 없애고 단순한 실무형의 여야정 협의체를 원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또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동의 절차를 이번 주 중 마무리할 거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조속한 임명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앞서 보신 한덕수 대행을 향한 민주당의 강한 압박에 국민의힘은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려 한다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또 민주당의 조기 대선을 바라본 정치 탄압성 특검법이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한 겁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전정인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이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속셈이 깔려 있다며 경찰, 검찰, 공수처에 상설 일반 특검까지 수사하면 과열된 수사 경쟁을 부추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진상규명보다 권력기관 간 충성 경쟁을 부추기는 데 집중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마구잡이식으로 수사하고 당사를 수시로 압수수색하겠다는 속셈입니다. 결국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성 특검법입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탄핵을 시사하며 쌍특검법 공포를 압박하는 데 대해서는 사실상 국정초토화도 불사하겠다는 뜻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려면 법안의 위헌 요소부터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국정안정에 조금이라도 진심이라면 권한대행을 향한 아전인수석 겁박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국정 안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관련해서는 참여 주체를 당대표냐 원내대표냐 싸울 일이 아니라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당장 만나서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여당과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결정할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도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늦어도 27일엔 현재 비어있는 재판관 3명의 자리를 채울 계획인데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승민 기자입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오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첫 번째 변론 기일을 앞둔 만큼 하루빨리 구인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9명으로 늘려야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서두르는 겁니다. 당장 오늘부터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열고 늦어도 27일 표결이 목표입니다. 윤석열 이 내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탄핵 심판을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임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의 명령에 국민의 명령을 대행한 국회에서 이것들을 다 추진했다고 하면은 민주당은 진보 성향의 정계선 서울 서부지방 법원장과 마은혁 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보수 성향의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현재 6인 체제에선 진보와 중도 보수가 2대 4로 나뉘지만 이들 3명이 합류할 경우 4대 5로 구도가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불참을 예고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관 임명이라든가 헌법재판관 임명은 기본적으로 국가 원수위주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대행으로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통과되면 결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한 권한대행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원로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여야가 대치하면서 전국이 또다시 싸늘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국회 출입하는 최돈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는데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을 향해서 공세 수위 굉장히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신 것처럼 내란과 김건희 여사 이 쌍특검을 처리하라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아예 날짜를 못 박았고 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겠다. 즉 다시 또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최근까지는 한덕수 대행은 탄핵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선 탄핵 절차를 밟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민주당이 초당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한 발언입니다.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약간의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은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탄핵하지 않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 민주당 분위기가 바꾼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난주 한덕수 권한대행이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뒤로 기류가 다소 바뀌었는데요. 예. 이후 압박 수위가 점점 세지더니 조건부 탄핵 카드까지 꺼내든 겁니다. 특히 매주 화요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이번 주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이에 대한 본회의 임명동의안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번 주 내로 한 권한대행이 결단하도록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걸 조금은 알고 대비를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이렇게 좀 강하게 나오는 이유가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직접적인 계기야 이 거부권 행사겠지만 여러 정치적인 상황이 고려된 걸로 보입니다. 내란 수사나 헌재 탄핵 절차와 관련해서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민주당도 강경 대응에 대한 역풍 부작용이 적어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여야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여야로 양분될 전국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전략도 깔린 걸로 해석됩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면 앞으로도 민주당이 좀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 같은데 국민의힘의 전략은 있습니까? 일단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특검법은 사실상 민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돼 있는 만큼 특검 폭거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정부 여당의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입니다. 명태균과 강혜경의 일방적 주장들의 근거에 국민의힘 인사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수사하고 여기에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헌법소송으로 맞서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헌법 소송으로 맞서겠다 예고를 했는데 민주당의 어떤 총공세를 보면 조금 이걸 막기엔 역부족으로 보이거든요. 국민의힘 전략 다른 것도 있나요? 아무래도 여소야대 구도에 탄핵 전국까지 맞은 여당으로선 마땅한 전략이 없어 보입니다. 때문에 두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모두 한덕수 권한대행 선택에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해 더 몰아붙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 올라온다면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를 두고도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사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처리 기준에 대한 헌법 규정이나 전례가 없습니다. 대통령으로 볼 거냐 아니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국무위원으로 볼 거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통령 탄핵안은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국무위원은 2분의 1만 찬성해도 가결됩니다. 앞의 경우 야당 의원만으로도 통과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때문에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거듭 밝히면서 내부적으로는 당내 결속을 다지는 한편 야권의 공세에 대한 비판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개최하는 헌법재판관 임명권 관련 토론에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팀 최돈희 기자였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의 각급 법원이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 동안 동계 휴정기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한두 차례 열리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 등의 심리가 일시 중단됐다가 내년부터 재개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를 잇따라 접견합니다. 다음 달 임기를 마치는 골드버그 대사의 송별 자리인 이번 접견에서 최근 탄핵 정국과 관련한 대화가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합니다. 이 회장의 사면임에 반대하는 체육회장 후보들은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은 안 된다 같은 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지 못하게 하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내란 공범 같은 여당 비판 현수막을 거는 건 허용하면서 이재명 대표 비판만 막는다고 주장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선관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권영범 기자입니다.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정현욱 국민의힘 의원이 내걸려고 한 현수막인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게재 불가 방침을 내렸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이 자체를 낙선 목적의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선관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불참한 정 의원을 내란 공범이라고 지목한 조국 혁신당 현수막은 허용했습니다. 혁신당은 해당 현수막을 정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걸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편파적 결정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했던 선관위 주장 역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을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또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 후보로 미리 정해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러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고 꼬집었고 윤상현 의원도 선거 관리에 신뢰를 잃은 데 대한 선관위의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선관위는 오늘 노태학 선관위원장 주재 전체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선관위가 국민의힘 주장대로 기존의 입장을 바꿀진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 대한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공천을 대가로 명태균 씨와 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판 준비 절차도 함께 진행되는데요. 명태균 씨는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명 씨가 청구한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도 관심입니다. 이 소식은 이시열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돕는 대가로 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태균 씨. 창원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합니다. 아니 누구나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사람을 추천하는 거 아닙니까? 명 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총 2억 4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지방선거 예비후보 배모 씨와 이모 씨, 미래한국연구소장 김태열 씨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됩니다. 공판 준비 절차가 끝나면 명 씨의 보석 청구 신문도 이어집니다. 지난 5일 명 씨 측은 건강상 이유 등으로 보석 허가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명 씨 측은 최근 이른바 황금폰이라고 불리는 휴대전화 등 주요 증거들을 이미 제출해 증거인멸 염려가 사라진 만큼 보석이 허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는 약속을 저버리는 민주당을 믿을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여 검찰에 제출하기로 하고 명 씨의 휴대전화와 USB 등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끝낸 검찰은 내용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창원 국가산단이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에 대한 혐의가 새롭게 드러날 경우 명 씨는 추가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그리고 어제 서울 도심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이 있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트랙터 수십 대가 대통령 관저로 진입하려 하자 경찰이 막아섰고 남태령에서 28시간 동안의 대치가 이어졌는데요. 결국 협상 끝에 일부 트랙터들만 대통령 관저 인근으로 이동했고 집회를 마친 뒤 자진 해산했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트랙터 여러 대가 줄지어 지나가고 시민들이 응원 도구를 흔들며 화답합니다. 지금 뒤쪽으로는 트랙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트랙터를 맞이해 주십시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경찰이 차벽을 해제하며 남태령 고개를 통해 서울로 진입한 농업용 트랙터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 체포와 구속 수사를 요구하고 양국관리법 등의 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권한대행을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이유로 정차하지 않고 집회 현장을 경유한 뒤 해산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트랙터를 몰고 상경한 농민들은 서울 서초구 남태령 고개에서 경찰과 1박 2일 약 28시간 동안 대치했습니다. 경찰이 교통불편을 이유로 행렬을 가로막았던 건데 이 과정에서 한때 과천대로 양방향이 통제되며 극심한 차량 정체가 일어났습니다. 물리적 충돌도 생기면서 집회 참가자 2명이 경찰관 폭행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는데 야당 의원들이 경찰과 시위대를 중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설득했다고 전했습니다. 상경한 시위대는 트랙터 35대와 화물차 60여 대였지만 협상을 통해 트랙터 10대만 서울로 진입하기로 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주최 측은 경찰의 차벽을 통한 행진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만남을 가진 후 귀국했습니다. 트럼프의 큰아들과 특별한 친분이 있는 정용진 회장은 우리나라 정재계 인사 중 처음으로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고 왔는데요. 트럼프는 물론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까지 만나고 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 회장은 트럼프 측근들이 우리나라 상황에 관심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신용수 기자입니다.
5박 6일간 미국에 머물다 귀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 자택에서 당선인과 만나 식사를 하고 별도로 15분간 대화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정 회장과 트럼프의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 회장과 트럼프 주니어는 올해에만 4차례 만날 정도로 절친한 사이입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차기 미국 행정부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맡진 않았지만 인사나 정책을 좌우하는 마쿠 실세로 불립니다. 정 회장은 미국 체류 기간 트럼프 주니어의 소개로 트럼프 당선인 자택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 당선인의 최측근들도 두루 만났습니다. 한국 상황에서 관심을 표했고요. 네, 저는 그 사람들한테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니까 미국 기다려달라. 트럼프 주니어의 친분 덕분에 향후 한미 관계에서 모종의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정 회장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습니다. 사업하는 입장에서 제가 맡은 위치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 회장은 다음 달 20일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 참석 여부엔 우리 정부가 사절단을 꾸리면 그 일원으로 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미국과 세계 각국에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향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해외 주요 대사들의 자리를 자신의 가족들로 채우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비 며느리 그리고 실형을 선고받은 적 있는 사돈을 대사 자리에 앉히면서 논란이 커졌는데 외교 경험이 없는 미식 축구 선수 출신까지 대사로 임명하자 상대 국가에 대한 모욕이란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안병수 기자입니다. 최근 트럼프 당선인이 운동선수들의 대사 역할을 해왔다며 주 바하마 대사로 지명한 허셜 워커. 미국 프로풋볼 선수 출신인데다 정작 외교계 경험이 없어 논란이 적지 않은데 과거 트럼프 당선인을 공개 지지하며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나섰습니다. And I think it's wrong to have leaders to not retake responsibility to do what's right. You know, my campaign is about doing what's right for the people of Georgia. 전문성 대신 측근 위주의 트럼프식 외교팀 인선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 프랑스 대사에 지명된 찰스 쿠슈너는 트럼프 당선인의 사돈으로 과거 탈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장남의 약혼녀는 주 그리스 대사에,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이자 억만장자 부동산 개발업자인 톰 베럭은 주 튀르키예 대사에 지명됐습니다. 외신은 차가운 반응입니다. 영국 가디언은 외교계의 광대차 같다며 상대국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이런 논란에도 거침없는 트럼프 당선인의 성향을 고려하면 대사 자리의 절반을 측근으로 채운 트럼프 일기와 비슷하게 갈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미국을 방문한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최근 계엄과 탄핵 사태와 관련한 국내 상황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에 적절하게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미국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김 차관은 앞으로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계속해서 소통을 이어갈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국 의사 대표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의사 대표들은 윤 대통령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을 중단하고 또 수시 합격자가 나온 2025학년도 모집도 최대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보건복지위원회를 열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강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의사 대표자 200여 명이 대한의사협회에 모였습니다. 여러 직역의 힘을 한 곳에 모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을 막겠다는 겁니다. 교수, 개원이, 봉직이, 전공의, 의대생 등 전 직역의 뜻을 하나로 결집시켜 나갈 수 있다면 의료농단 저지와 의료 정상화는 한 걸음 더 다가올 것입니다. 이들은 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이 의료 체계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육농단, 국민건강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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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2,000명 증원을 취소하고 2025학년도 증원을 최대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계엄 면허제 검토와 혼합진료 금지가 담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역시 철회하고
정책을 추진한 장관과 차관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의대 수시 합격자는 발표됐고 수시에서 이월된 인원까지 포함된 정시 합격자 수도 확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을 줄이더라도 2026 학년도부터 조정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인데 민주당은 오늘 보건복지위원회를 열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해당 법안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별도로 만들고 이곳에서 의료인 수급을 전망해 이에 따른 적정 인원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전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할 때 의대 정원을 줄일 수 있다는 특례 조항도 넣었습니다. 법안이 예정대로 복지위를 통과하면 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본회의에 올려 가결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겨울철 대표 길거리 간식인 어묵의 따끈따끈한 국물은 보통 무료로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어묵 국물이 유료화됐다는 공지문이 온라인에 공개돼 누리꾼들이 씁쓸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제 어묵 국물도 돈 받네요라는 글과 길거리 노점의 가격표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어묵을 먹는 경우 어묵 국물값은 종이컵 한 컵당 100원, 국물만 마시는 경우 500원으로 가격이 책정돼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물가가 오르니 이해는 간다면서도 야박하다는 의견을 보였는데요. 반대로 눈치 안 보고 사 먹을 수 있어서 좋다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왕복 4차선 사거리 횡단보도 한복판에 전동 킥보드가 버젓이 불법으로 주차된 모습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을 공개한 작성자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다고 전하면서 사고 나겠다 싶어서 치우려는 찰나에 어느 기사님이 와서 인도로 치워주셨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킥보드를 미처 보지 못한 차량이 있었다면 자칫 큰 사고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누리꾼들은 역대급 무개념이라며 살인 미수다, 킥보드 QR을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이러니까 전동 킥보드를 없애야 한다면서 분노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손님인 척 와서 미용실 곳곳에 10원짜리 동전을 두는 주술 행위를 했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미용실을 운영 중인 글쓴이는 가게 카운터와 바닥, 정수기, 수납장 등에 누군가 뿌리고 간 듯한 10원짜리 동전들을 발견하고 CCTV 영상을 찾아봤다고 하는데요. 영상에는 한 여성이 미용실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곳곳에 무언가를 넣거나 던지는 행동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글쓴이가 여러 무속인에게 알아본 결과 이 행동은 망하게 하려는 일종의 저주로 아주 나쁜 짓이라는 답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도 일종의 주술 행위로 보인다, 무섭고 소름 끼친다,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강력한 한파가 한반도를 덮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 지역은 기온이 무려 영하 19도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는 이번 주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대신 한파 크리스마스에 대비하셔야겠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아침 출근길도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날씨 소식 박은채 기자입니다. 고드름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가게 곳곳에서 김이 모락모락 솟아나옵니다. 찐빵, 붕어빵을 파는 가게 앞에는 추위를 덜어내려는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이런 춥다는 거 저기 매스코마에서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아는 찐빵 아주 유명한 집이라 그래서 한 박스 사가지고 먹고 그래서 갑니다. 날씨가 추우면은 붕어빵이 손님들이 많이 찾으시고요. 또 오뎅도 추우니까 국물도 드시고 많이 오세요. 붕어빵 많이 팔았습니다.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바닥 곳곳은 눈이 얼어붙어 미끌미끌합니다. 눈이 그친 지 만 하루가 지났지만 영하의 추운 날씨에 아직도 눈이 녹지 않은 모습입니다. 강원도 횡성, 경기도 포천 등 내륙 지역은 영하 19도 아래로 내려가 한파 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눈과 바람의 영향으로 체감 온도가 더 낮아져 강원 화천, 광덕산의 경우 영하 28.7도로 전국 최저, 강원 고성, 향로봉, 전북 무주, 설천봉은 영하 28도를 기록했습니다.
아침이 이번 추위에 좀 고비가 될 것 같고요.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어느 지역들이 좀 많을 것으로 좀 예상이 돼서 살얼음에 대한 좀 대비를 철저히 하시죠. 이번 주 내내 중부 내륙과 강원 산지, 경북 내륙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밤사이 브라질에선 항공기 추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 10명 모두 숨졌고 비행기가 땅에 있던 사람들까지 덮치면서 17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소형 항공기는 이륙한 지 몇 분 되지 않아 바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도에 김문영 기자입니다. 붉은 성광과 큰 충돌음을 들은 시민들이 차 밖으로 급하게 뛰쳐나옵니다. 브라질 관광도시 그라마두에서 소형 항공기 한 대가 공항에서 이륙한 지 채 10분도 되지 않아 추락해 주택가로 떨어졌습니다. 사고가 난 비행기는 1990년에 제작된 경비행기 PA-42로 브라질 국내 비행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사고 비행기는 주택에 이어 가구 가게를 덮쳤고 잔해가 튄 숙박시설에는 화재까지 발생했습니다. O hotel tremeu todo. Tava maior fogo aqui. 당국은 이번 사고로 조종사와 승객 9명 등 비행기에 탑승한 10명이 모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지상에 있던 17명도 다쳤고 이 가운데 2명은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É uma situação que exige muito cuidado, muita cautela para a remoção da estrutura da aeronave, evitando o colapso. 사고 발생지인 그라마두는 성탄절을 전후해 관광객들이 몰리는 지역 중 한 곳입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미궁에 빠져 있는 가운데 경찰과 항공사고 조사예방센터는 긴급 조사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스페인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복권 당첨 발표를 하는 게 꽤나 큰 행사 중 하나인데요. 일확천금을 노리는데 연연하기보단 가족과 비롯한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기쁨을 공유하는 따뜻한 문화를 지녔습니다. 그 모습 함께 만나보시죠. 스파클링 와인을 터뜨리며 기쁨에 가득 찬 사람들이 펄쩍펄쩍 뛰고 서로 껴안습니다. 스페인의 대규모 크리스마스 복권 추첨에 당첨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구경 복권 행사의 총 상금은 27억 1천만 유로, 작년에 25억 9천만 유로보다 더 많은 금액이라는데요. 당첨 상금은 우리 돈으로 하면 총 상금이 4조 1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올해의 최고 상금의 절반 이상은 가장 많은 당첨 복권을 가지고 있던 마드리드 지역 노동자 계급의 한 농구 클럽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 클럽의 젊은 회원들과 가족들은 2유로짜리 티켓을 주변의 사람들과 가족에게 나눠줬는데 인생의 가장 좋은 투자를 한 것 같다고 말하며 기쁨을 실컷 만끽했다네요. 여기 물 위를 가로지르는 산타가 있습니다. 빨간 산타 옷을 입고 물 위에 둥둥 떠 있는데요. 그리스로 가보겠습니다. 수십 명의 산타 복장을 한 사람들이 패들보드를 타고 있습니다. 물 위를 가로지르며 타는 하이드로포일 서핑보드를 타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테살로니키에서 패들보드 선수들이 산타로 변신한 겁니다. 산타가 가득 찬 선물과 긍정적인 마음을 상징하는 만큼 이 도시에 행복을 전달해주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는데요. 바닷가를 찾은 사람들이 참가자들이 의도한 대로 행복을 느끼고 갔길 바랍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트레비 분수는 최근 2달간 먼지와 산화된 철을 제거하기 위해 유지관리 공사를 했는데요. 연말을 맞아 대중에 공개됐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로마의 트레비 분수, 관광객들이 꼭 찾는 장소이자 명작 영화 달콤한 인생, 로마의 휴일의 촬영지로 유명한 곳이죠. 트레비 분수는 2달간 하단부에 쌓인 석회암 퇴적물을 제거하고 균열을 보수 정리하기 위해 복원 작업에 들어간 바 있는데요. 복원 작업을 마치고 연말에 대중 앞에 공개됐습니다. 마침 올해가 안식년이 7번 지난 50년마다 돌아오는 해인 희년이기에 최대 3,200만 명의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기대된다는데요. 많은 관광객들이 동전을 던지러 이 자리에 찾아와 행운을 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10억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46만 명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의 금융자산 소유자가 42만 2천 명,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은 2만 9천 명, 300억 원 이상을 가진 초고자산가는 1만 1천여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하지만 부자들이 늘어난 증가율은 2011년 이후 가장 낮았는데 인구 감소 등 여러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외국인들의 부동산 이상 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433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중국인이 44.3%, 192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이 100건, 호주인 22건으로 나타났는데요. 정부는 적발된 불법 의심 행위를 관계기관에 넘기고 자세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첨단 전략산업 연구 개발에 5조 7천억 원,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예산이 투입됩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차세대 로봇 같은 첨단 산업에 1조 2,500억 원, 인공지능 사업에 6,600억 원이 배정됐는데요. 정부는 우리 기업과 연구자들이 세계 최고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지난해 경찰에 검거된 온라인 도박 사범 중 절반이 우리 청소년들이었던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온라인 도박으로 입건된 청소년 중에서 가장 어린 학생은 9살 초등학생이었고 한 고등학생은 판돈으로 2억 원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청소년 도박 문제, 이젠 대책 마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은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5천억 원대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 중에는 총판으로 불리는 회원 모집책으로 활동한 중학생 4명도 있었습니다. 사이트 이용하다 보면 가끔씩 총판을 구한다고 올라와요. 몇 명 정도 데려왔어요? 주마다 20명까지. 단순 호기심으로 도박을 접하는 것에 이어 친구의 소개로 도박에 빠지는 청소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도박 중독으로 진료를 받은 청소년들의 숫자도 6년 전에 비해 무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청소년 불법 도박은 단순한 중독을 넘어 도박 참여를 위해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불법 아르바이트, 절도, 금품 발취 등 범죄 행위로 이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청소년들의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도박 자금의 입금과 출금에 사용되는 계좌는 확인이 되잖아요. 이번에 낸 개정안이 바로 그 도박에 사용된 계좌는 즉시 지급 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은 합법 시장의 사업 환경을 개선해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을 흡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합니다. 영국 같은 나라들처럼 좀 수많은 경우에 대해서 이제 도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양성화 시키면 최소한 그럼 청소년들은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할 거예요. 청소년기에 빠지게 되면 더 오랜 시간을 고통받게 되는 만큼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공기가 건조해지면서 감염병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독감 환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요. 보건당국은 독감 유행주의보를 내리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이 소식은 최은미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입니다. 호흡기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아이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침 많이 하고 열도 높게 나서 병원에 갔는데 폐렴이 심하다고 해서 입원했다가 이제 퇴원하고.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감염자와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숫자가 인구 1000명당 8.6명을 넘으면 유행으로 판단하는데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13.6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염력이 강한 A형 독감이 유행하면서 단체 생활을 하는 어린이와 청소년 감염이 두드러졌습니다. 13세에서 18세 학생들은 1000명당 36.9명이나 걸렸고 7세에서 12세 사이 어린이 감염자도 24.7명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폐렴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처음 증상 시작되면서 기침이 아주 심했던 그룹들은 가끔 폐렴이 같이 동반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중간에 2차 감염의 세균성 감염에 의해서 폐렴이 되기도 합니다.
보건당국은 앞으로 2달은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둘러 백신을 접종하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휴일에 이어 오늘 아침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파 특보가 발효 중인 경기 북동부와 강원, 충북 북부 지역은 현재 영하 10도를 밑돌고 있고요. 서울의 체감온도도 영하 8.6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출근길 옷차림 든든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 중반에 평년 수준을 회복하며 반짝 누그러지겠지만 금요일에는 또다시 기온이 떨어져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추위 속에 충남과 전북 지역은 오전부터 오후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요.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건조한 데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영하 4.9도, 춘천 영하 11.3도, 안동은 영하 8.8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대전 6도, 대구는 8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에는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요. 주 후반에는 충남과 호남 지역에 눈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내셨습니다. 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